화이트박스 테스팅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박스 테스트가 왜 필요한지, 이런 블랙박스 테스트 방법을 적용했을 때 약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화이트박스 테스트의 필요성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getMax라는 함수가 있는데, 블랙박스 테스트를 하려면 getMax에 대한 스펙을 바탕으로 테스트 케이스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두 개의 인자가 필요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인티저 배열, 그리고 인티저 배열의 크기가 인자로 들어가고, 리턴 값은 getMax니까 인자로 주어진 values, 배열 중에 최대 값을 리턴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블랙박스 방식, 즉 이런 getMax 함수에 대한 구현 코드를 참조하지 않으면서 생성한 테스트 케이스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테스트 케이스 1번인 경우는 원소 한 개가 최대값, 첫 번째 원소가 최대값인 경우, 두 번째는 테스트 케이스는 두 번째 원소가 최대값인 경우, 세 번째는 세 번째 원소가 최대값인 경우, 네 번째 테스트 케이스는 네 번째 원소가 최대값인 경우라고 생각할 때, 테스트 케이스 1인 경우에 이런 입력을 준다고 하면 예상 결과는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 케이스 2번, 3번, 4번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이 어레이의 사이즈를 4로 고정을 하였습니다. 물론 4로 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한 이 4 크기로 고정한 것이 충분한 테스트가 될지 안 될지는 이어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getMax의 구현이 이렇게 됐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가 적어도 2라고 가정을 하고, 첫 번째 엘리먼트 값, 인덱스 0에 있는 값을 max에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이즈가 1인 경우는 max 값을 리턴하면 되고, 사이즈가 2인 경우는 이제 인덱스 1에 있는 값과 비교를 해서 리턴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인 경우는 for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이즈가 1인 경우나 사이즈가 2인 경우를 이처럼 특별하게 취급하지 않고 for로 말해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만약에 이런 식의 코드가 작성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였을 때, 조금 전에 정의된 테스트 케이스 각각을 실행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테스트 케이스 1번인 경우는 엘리먼트가 4개면서 첫 번째 원소의 값이 최대인 경우입니다. 자, 그런 경우에 실행된 문장은 1번 문장, 2번 문장, 4번 문장, 그리고 9번, 10번, 11번, 12번 문장이 실행될 것입니다. 테스트 케이스 2번도 마찬가지고 3번과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붉은색으로 표현된 3번 문장, 5, 6, 7, 8번 문장은 이 테스트 케이스 4개를 통해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이 붉은색으로 표현된 문장에 결함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테스트 케이스 4개를 통해서는 확인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를 추가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3번 문장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사이즈가 1 인 테스트 케이스가 필요하고, 6번 문장, 7번, 8번 문장 같은 것을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테스트 케이스 6번과 테스트 케이스 7번을 추가적으로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가 설계한 테스트 케이스가 블랙박스 테스트 케이스를 통해 설계했을 때는 그 테스트 케이스가 테스트 대상의 소스 코드를 얼마나 실행하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수 있고, 확인 결과 우리가 목표로 하는 문장이나 true false 브랜치를 실행하지 않았다, 테스트되지 않았다라면 테스트 케이스를 추가로 개발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소스 코드 자체 구조를 바탕으로 테스트 케이스 설계를 할 필요가 있고, 이런 방식을 화이트박스 테스팅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 F라는 함수가 인자가 A와 B와 X를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 2번 문장이 실행되고, 3번 문장 이 부분에 따라서 4번 문장이 실행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이처럼 순서도 형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이 디시전이 부분이 true인 경우, false인 경우, 3번 문장에 있는 이 디시전이 true인 경우, false인 경우를 순서대로 이처럼 표현했습니다. 자, 이렇게 순서대로 표현된 후에 우리가 이 순서도 바로 코드의 구조를 바탕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한다라고 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라는 전략입니다.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는 말 그대로 대상이 되는 각 스테이트먼트를 한 번 이상 실행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테이트먼트, 이 디시전 스테이트먼트 1, 이 true일 때 수행되는 문장은 스테이트먼트 2, 스테이트먼트 3, 스테이트먼트 4라고 하는 경우에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해서 스테이트먼트 4개의 스테이트먼트를 한 번 이상 실행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 테스트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스트 케이스 1의 설계를 다음과 같이 했다고 생각해 볼 때, A가 3, B가 0, X의 디렉션을 싣는 값이 1이라고 했을 때 조사를 해보면 1번 문장, 2번 문장, 3번 문장이 실행됩니다. 따라서 테스트 케이스 1만으로는 전체 4개 문장 중에 3개 문장이 실행됐으므로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는 4분의 3이다. 즉 75%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아직 조사가 안 된 문장 발에서 4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트 케이스를 추가 개발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A 값을 2로 하고 B 값을 0로 하고 X의 디렉션 값을 3으로 했다가 하면 이번에는 S 1, 2, 3, 4, 4개 문장이 다 실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테스트 케이스 2를 가지고 테스트했을 때는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는 100%가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테스트 케이스 1번과 2번을 같이 적용했을 때는 당연히 100%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테스트 케이스 2만 가지고 100%가 될 수 있으므로 애초에 테스트 케이스 1을 이 값으로 생성하지 않고 테스트 케이스 2만 적용하는 것도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를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 구조 하에서는 테스트 케이스 하나만 가지고 이런 경로로 실행할 수 있으므로 테스트 케이스 하나만 가지고도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를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getMax라는 함수에 대한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 테스트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테스트 케이스 1번은 2개 엘리먼트이면서 1이라는 값을 입력을 하고, 테스트 케이스 2는 4개 엘리먼트이면서 20, 3, 5, 7이라는 값을 입력했을 때 각각 실행되는 문장을 표시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럼 테스트 케이스 1번에 대해서는 전체 문장이 11개라고 가정했을 때 5개 문장 실행되고, 테스트 케이스 2번에 대해서는 전체 문장 11개 중 6개 문장이 실행됩니다. 물론 오버랩 때는 1번과 2번과 4번 문장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 1번, 2번 두 테스트 케이스를 다 사용한다라고 한 경우에는 전체 11개 문장 중에 8개 문장이 실행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0%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가 아니므로 부족한, 즉 실행이 안 된 문장이 있다. 예를 들어 3번 문장, 6번 문장, 10번 문장이 실행이 안 됐으니까 추가적인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된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프리미엄 체인지라는 소스 코드가 있습니다. C++ 코드를 대상으로 인자가 age와 accent가 되고 rate change를 리턴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이때 age와 accent 값을 어떻게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실행되는 문장이 결정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서는 테스트 케이스 1번은 21, 2, 테스트 케이스 2번은 18과 3을 입력했을 때 각각 9분의 7, 9분의 8이지만은 실행이 안 된 문장을 서로 실행시킬 수가 있으므로 전체 9분의 9, 즉 100%의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를 가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브랜치 커버리지 또는 디스전 커버리지라고 불리는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장의 true나 false의 경로를 만드는 이런 문장을 decision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if 문은 이 decision이 됩니다. decision을 한 개, 두 개, D1과 D2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branch coverage나 decision coverage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런 decision은 true branch나 false branch를 만들 수가 있는데 true, false 전체 branch를 모두 테스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if문의 경우이므로 decision마다 두 개의 branch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함수에 존재하는 전체 branch 수는 4가 될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테스트 케이스 1번은 3, 0, 3이 입력됐을 때입니다. 자, 이 경우에 실제 실행된 branch를 조사해보면 decision 1인 경우에는 true branch가 실행되고 decision 2인 경우는 false branch가 실행됩니다. 따라서 테스트 케이스 1번만을 실행했을 때는 4분의 2가 branch coverage 또는 decision coverage가 됩니다. 자, 테스트 케이스를 추가를 해보았습니다. 2, 1, 1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케이스에 따르면 decision 1에 대해서는 false가 실행되고 decision 2에 대해서는 true branch가 실행됩니다. 자, 물론 이 테스트 케이스 2만 고려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4분의 2가 되지만 두 개의 테스트 케이스를 같이 사용해서 테스트한다라고 하면 decision 1에 대한 true가 false, decision 2에 대한 true, false가 모두 조사가 되므로 전체 branch coverage, decision coverage는 100%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캔맥스 함수에 대한 브랜치 커버리지 테스트를 보면은 마찬가지로 동일한 테스트 케이스 1, 2, 23, 5, 7이라는 테스트 케이스를 적용했을 때는 1번 테스트 케이스에서는 decision 1에 대해서 false가 되고 decision 2에 대해서는 true가 되고 decision 3에 대해서는 이제 false가 되어버립니다. decision 4나 5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자, 테스트 케이스 2인 경우는 decision 1에 대해서 false, decision 2에 대해서 false, decision 4에 대해서 첫 번째는 true가 되고 그 다음 룹에서는 false가 결국 될 것입니다. 그리고 decision 5에 대해서는 이제 false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전체 이 함수에 존재하는 decision 5개이고 각각 decision이 for이든 if든 true branch, false branch를 가지므로 decision coverage나 branch coverage 분모는 10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테스트 케이스 1번에 에서는 10분의 3이 되고 테스트 케이스 2에 대해서는 10분의 5가 되고 두 개의 테스트 케이스를 함께 사용했을 때는 전체 10분의 7이 브랜치 커버리지가 될 것입니다. 자, 프리미엄 체인지에 대한 코드를 대상으로 마찬가지로 테스트 케이스 1번과 테스트 케이스 2번이 적용됐을 때는 디시전 1에 대한 true false, 디시전 2에 대한 true false를 두 개의 테스트 케이스를 썼을 때는 각각 다 실행할 수 있습니다. 즉 디시전 1에 대한 true false가 있고 디시전 2에 대한 true false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테스트 케이스만 가지고는 4분의 2가 되지만 두 개의 테스트 케이스를 함께 적용하는 경우는 4분의 4가 될 수 있습니다.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와 브랜치 커버리지 관계를 그림으로 그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우리가 브랜치 커버리지를 충족시키는 테스트 케이스라고 하면은 그런 테스트 케이스는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도 충족될 수 있습니다. 단 브랜치 커버리지 100%인 경우를 말합니다. 즉 모든 브랜치 이런 실행시킬 수 있는 테스트 케이스를 하면은 모든 문장을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브랜치 커버리지가 100이 아니다라고 하면 실행이 되지 않는 브랜치가 있는 걸 의미하므로 실행되지 않는 브랜치 쪽에 문장이 있었다면 그 문장은 실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브랜치 커버리지가 100보다 작은 경우에는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가 100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엔 컨디션 커버리지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션 커버리지는 디시전에 존재하는 개별적인 컨디션에 대한 true와 false를 테스트를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디시전 안에 두 개의 컨디션이 있고 디시전 2에 두 개의 컨디션이 있을 수 있을 때 각각의 컨디션들마다 true와 false를 테스트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컨디션 커버리지의 경우 분모가 8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테스트 케이스 1번에 2와 0과 4를 입력을 했을 때는 각 컨디션들이 4개의 컨디션이 모두 다 추가가 됩니다. 따라서 이 입력만 가지고는 8분의 4가 될 것입니다. 테스트 케이스 2를 만약에 추가로 했다 111이라는 값을 넣었다가 하면 이번에는 각 이 컨디션이 모두 다 false가 됩니다. 따라서 각 컨디션마다 true, false가 있으므로 이 두 개의 테스트 케이스를 함께 적용하는 경우는 컨디션 커버리지가 100이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디시전 커버리지랑 좀 같이 비교를 해보면은 테스트 케이스 1번에 대해서는 디시전 안에 true 브랜치, 디시전 2에 true 브랜치가 실행되고 테스트 케이스 2번을 통해서는 또 디시전 안에 false, 디시전 2에 false가 수행됩니다. 따라서 이 테스트 케이스는 컨디션 커버리지도 충족하는 동시에 바로 브랜치 커버리지, 즉 디시전 커버리지도 함께 충족할 수 있는 테스트 케이스가 됩니다. 자, 이에는 프리미엄 체인지를 바탕으로 컨디션 커버리지를 계산한 결과입니다. 컨디션이 이 부분에서 하나가 나오고 이 부분에서 컨디션 두 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값 age가 20, 액센트가 2가 들어갔을 때 각각의 컨디션마다 true나 false 값을 결정한 것이고 이렇게 두 개의 테스트 케이스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컨디션들이 true나 false, true, false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두 개의 테스트 케이스를 통한 사용한 경우에는 컨디션 커버리지가 100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컨디션 커버리지랑 브랜치 커버리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해서는 컨디션 커버리지 100%를 했을 때 디시전 커버리지 100%가 됐었습니다. 근데 항상 그럴 수 있는가? 항상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일한 구조에 대해서 테스트 케이스 1번, 테스트 케이스 2번 103, 212를 만약 입력했다가 하면은 컨디션 4개에 대해서 true, false가 되므로 이 두 개의 테스트 케이스를 적용했을 때 컨디션 커버리지는 100%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동일한 테스트 케이스를 사용했을 때 디시전, 바로 브랜치를 조사를 하면은 이 브랜치에서는 false가 되고 첫 번째 테스트 케이스에서 이 디시전에서는 이제 true가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 2번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디시전에서 마찬가지로 false가 되고 그다음에 이 디시전에서는 false가 됩니다. 따라서 두 개의 테스트 케이스를 썼는데 이 첫 번째 디시전의 true에 대해서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디시전 커버리지만 따지면은 4분의 3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컨디션 커버리지가 충족했다 하더라도 디시전 커버리지가 충족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테스트 데이터를 어떤 값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컨디션 커버리지도 충족할 수도 있고 디시전 커버리지도 함께 충족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브랜치 커버리지랑 컨디션 커버리지를 비교하면 컨디션 커버리지를 만족한다고 브랜치 커버리지가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컨디션 커버리지와 브랜치 커버리지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컨디션 커버리지는 충족하는데 이처럼 브랜치 커버리지가 충족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브랜치 커버리지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도 충족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컨디션, 디시전 커버리지라는 전략도 있습니다. 즉 각 컨디션과 각 디시전의 트루 폴스를 모두 실행시킬 수 있는 테스트를 의미를 합니다. 조금 전의 경우에서처럼 이 테스트 케이스의 경우에는 컨디션들은 모두 8개 충족됐지만 디시전, 브랜치는 4개 중에 3개만 충족됐기 때문에 이 테스트 케이스 1번, 2번을 통해서는 컨디션, 디시전 커버리지가 충족되지는 않게 됩니다. 반면에 이전에 보여준 테스트 케이스에서는 컨디션 커버리지 충족, 디시전 커버리지가 충족됐으므로 그 경우에 컨디션, 디시전 커버리지가 충족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디시전 컨디션 커버리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테스트 케이스라고 하면 이는 브랜치 커버리지, 바로 이 디시전 커버리지입니다. 또 충족시키고 컨디션 커버리지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테스트 케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자, 멀티플 컨디션 커버리지가 있습니다. 자, 이는 조금 전에는 각 컨디션들을 독립적으로 true, false, true, false, true, false, true, false를 조사한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각 컨디션들의 모든 조합을 true나 false가 될 수 있도록 해보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decision의 경우는 컨디션이 2개가 있습니다. and나 or에 상관없이 이 컨디션이 true일 때, 이 컨디션이 true일 때, 그리고 이 컨디션이 true일 때, 이 컨디션이 false일 때, false, true, false, false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4가지 경우를 조사해야 된다는 것이고, 디시전 2에 대해서도 좀 컨디션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TT, TF, FT, FF 이 경우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멀티플 컨디션 커버리지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설계에서는 공교롭게 테스트 케이스 1번, 2번, 3번, 4번 4개만 적용을 하면은 전체 8가지 경우를 모두 커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를 멀티플 컨디션 커버리지 또는 컴파운드 컨디션 커버리지라고 말합니다. 자, 컴파운드 컨디션 커버리지는 디시전 컨디션 커버리지를 항상 충족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디시전 2개와 컨디션을 조사를 하게 되면 이처럼 각 디시전에 대해서 true나 false, 이 디시전에 대해서 true, false, 각 컨디션마다 true나 false 되는 경우가 항상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파운드 컨디션 커버리지, 즉 멀티플 컨디션 커버리지는 디시전 컨디션 커버리지를 충족시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를 그래프로 그림을 보이면은 이 멀티플 컨디션 커버리지는 이처럼 디시전 컨디션 커버리지를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즉 멀티플 컨디션 커버리지 충족하는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하면은 디시전 컨디션 커버리지 충족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컨디션 커버리지 충족되는 것이고, 브랜치 커버리지 충족되는 것이고, 당연히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도 충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점점 더 많은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함으로써 더 세밀한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프리미엄 체인지를 대상으로 정의한다면은, 자, 여기에 컨디션에 대해서 true나 false 되는 경우 컨디션 엑센트가 3 이상이다. 그리고 age가 20 이하다라는 것에서 TT, 그다음에 TF, FT, FF 이 경우에 대해서 age와 엑센트 값을 적절히 넣음으로써 전체 컴파운드 컨디션 6개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값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러한 예제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십시오. 여기는 하나의 컨디션이므로 이 컨디션에 대한 TF가 있을 수 있고, 이 부분은 컨디션이 1개, 2개, 3개입니다. 따라서 TTT, TTF, TFT 이런 식으로 총 8가지 경우를 조사를 해야 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멀티플 컨디션 커버리지인 경우는 컨디션의 개수가 n개다라고 하면 이 n승의 테스트 케이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도 디시전 하나에 컨디션이 3개였는데 그때 바로 이 3승의 테스트 케이스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너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n개, 즉 10개의 만약에 컨디션이 있다라고 하면 20승, 1014개의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야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멀티플 컨디션 커버리지는 너무 과도한 테스트를 수행하게 될 수가 있으므로 이를 변형한 modifier condition decision coverage라는 것을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MCDC라고 하는 것은 각 컨디션이 true나 false의 값으로 변경됐을 때 그것이 그 디시전의 결과에, 디시전도 결국 true, false겠죠,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들만을 테스트하자는 것입니다. 이 MCDC를 적용하면 n개의 컨디션이 있을 때 n 플러스 1개의 운 좋은 경우입니다. 컨디션이 만약 3개라고 하면 4개의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2 곱하기 n개, 그래서 컨디션이 4개다 그러면은 2 곱하기 4, 8개만을 가지고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멀티플 컨디션 커버리지는 컨디션이 4개라고 하면 2의 4승 16개인 반면에 이 MCDC를 적용하면 8개만을 가지고 MCDC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N, B라는 이런 디시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전체 컴파운드 컨디션 커버리지를 하면은 이처럼 총 4가지 경우가 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은 이 테스트 케이스 1번과 테스트 케이스 2번을 볼 때 A라는 컨디션이 동일하면서 B의 값을 TF, FT를 변환했을 때 그때 이 디시전의 아웃풋이 TF로 변경,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1번 테스트 케이스, 2번 테스트 케이스는 포함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번 테스트 케이스랑 3번 테스트 케이스를 비교해보면은 B라는 컨디션이 동일할 때 A라는 컨디션의 값을 변경했더니 바로 아웃풋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2번과 3번 테스트 케이스를 포함을 하자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A, N, B를 테스트할 때는 1번, 2번, 3번 테스트 케이스를 포함하면 되고 4번 테스트 케이스를 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3번과 4번을 비교하면 A 컨디션이 동일한데 B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A, N, B, DC는 아웃풋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4번은 어떤 역할을 하지 않는 테스트 케이스다라고 해서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A or B가 있을 때, 자,
B의 컨디션이 F로 동일을 할 때 A를 바꿨더니 A를 T에서 F로 바꿨더니 A와 B의 결과가 바뀝니다. 따라서 2번 테스트 케이스, 3번 테스트 케이스는 포함을 하고 마찬가지로 A의 컨디션이 F로 고정되어 있을 때 B의 컨디션을 값을 바꿨더니 아웃풋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테스트 케이스 3번과 테스트 케이스 4번 즉 이 테스트 케이스를 이용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MCDC 전략입니다. 자, 컨디션의 수를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 N, B, N, C인 경우 또는 A or B or C인 경우 각각 MCDC를 적용했을 때 필요한 테스트 케이스를 표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B와 C의 값을 이처럼 TF를 고정을 했는데 A의 값을 T에서 F로 바꾸면서 아웃풋이 T에서 F로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1번 테스트 케이스, 5번 테스트 케이스는 포함을 하자라고 할 수 있고요. 자, B라는 컨디션을 바꾸고 있습니다. T에서 F로. 물론 A와 C의 값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아웃풋이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1번 테스트 케이스, 3번 테스트 케이스를 포함할 수가 있고 C의 값을 이처럼 TF로 바꾸고 이럴 때 A와 B의 값은 유지가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다른 변수는 그대로 다른 컨디션 유지가 되는데 C만 바꿈으로써 아웃감이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1번 테스트 케이스, 2번 테스트 케이스는 포함을 하자. 라고 해서 A, N, B, N, C를 테스트할 때 MCDC 전략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 8개를 전부 하는 게 멀티플 컨디션 커버리지, 컴파운드 컨디션 커버리지인데 MCDC에 따르면 1번, 2번, 3번, 5번만 하는 것이 충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 or B, or C인 경우에는 4번 테스트 케이스, 6번 테스트 케이스, 7번 테스트 케이스, 8번 테스트 케이스만 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A, or 그다음에 가로하고 B, N, C 이런 경우에는 5번, 6번, 7번은 항상 필요하고 2번 테스트 케이스 또는 3번 테스트 케이스 둘 중에 하나만 적용을 해도 이런 디시전에 대해서는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A, N, 가로열고 B, or C인 경우는 2번, 3번 테스트 케이스, 4번 테스트 케이스는 필요하면서 6번 또는 7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때 테스트 케이스가 MCDC를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요약을 하면은 멀티플 컨디션 커버리지가 가장 강한, 즉 가장 세밀한 조사라는 테스트 케이스고 이보다 비용은 그러니까 테스트 케이스 수가 적은 전략이 MCDC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약한 전략은 디스턴 컨디션 커버리지고 디스턴 컨디션 커버리지보다 약한 전략은 브랜치 커버리지 또는 컨디션 커버리지입니다. 자, 이처럼 관계가 있으므로 점점 더 이렇게 올라갈수록 좀 더 강한 바로 세밀한 조사가 되지만 그만큼 테스트 케이스 수를 많이 사용하게 되므로 테스트 비용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페이지에 있는 것을 지금까지 설명한 여러 가지 전략을 간단하게 어떤 엘리먼트가 커버가 되어야 되는 건지를 간단히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커버리지 측정을 어떻게 할까? 커버리지를 수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커버리지를 측정해주는 자동화 도구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구마다 유저 인터페이스는 좀 다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에디터 창에 커버된, 즉 실행된 문장과 실행되지 않는 문장을 이런 식으로 그래피컬하게 보여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록색으로 표시된 문장은 테스트를 통해서 실행이 된, 확인된 문장이고 붉은색으로 표현된 문장은 실행되지 않았고 노란색으로 표현된 문장은 디시전이라서 true인 경우, false인 경우 둘 중에 하나만 실행됐을 때 노란색을 표현합니다. 이 경우에는 rate change가 붉은색으로 표현됐으니까 바로 if 이 문장이 노란색이 된 것은 이 문장이 false 만 실행된 것이고 true가 실행되지 않은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나 브랜치 커버리지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도구들은 언어 또는 플랫폼마다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클립스에서는 자바 언어를 대상으로 커버리지 분석을 해주는 여러 도구가 있고 이건 미커버추라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JUnit을 통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했을 때 테스트 대상이 되는 코드에 실행된 문장을 색상으로 표현을 해주고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 브랜치 커버리지를 이처럼 메소드 단위 또는 클래스 단위로 산출해줍니다. 비주얼 스튜디오의 프리미엄 에디션, 얼티밋 에디션에서도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 블락 커버리지에 대한 분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GCC의 G커브라는 커버리지 어널리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툴을 이용할 수가 있고 이런 것은 L커브라고 G커브에 대한 그래픽화 프론트 엔드입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에 실행되지 않는 문장을 색상을 표현하고 라인 커버리지, 바로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입니다. 펑션, 전체 펑션 중에 몇 개 펑션이 실행됐는지, 브랜치, 전체 몇 개 중에 몇 개가 실행됐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